안녕하세요, 최수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채용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최수지라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회사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는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친환경을 추구하는 세계 반도체 솔루션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랑 전력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흔히 사용하는 자동차,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 가전제품, 전자여권, 운전면허증 등 저희의 생활 속의 인피니언 제품들이 사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편안하고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있는 인피니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 있는 인피니언의 경우에는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일즈 마케팅 R&D가 주로 있는 인피니언 코리아와 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는 인피니언 파워세미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리크루트먼트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계신데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시나요? 리크루트먼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한국어로는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저는 주로 천안에서 근무하시는 생산직, 공정 엔지니어, 품질 엔지니어 분들을 주로 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채용 시작부터 입사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흔히 떠올리시는 이력서 서류 전형 검토부터 인터뷰 진행, 후보자와의 소통, 그리고 입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채용만 담당하는 채용 담당자의 업무 외에도 미래의 인재풀 확보를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채용 브랜딩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업무가 많지만 저희 회사는 좀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하면 커피 한 잔을 동료분들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침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인피니언 채용 시스템을 확인하면서 채용 현황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채용 현황을 확인하면서 상황에 따라 팔로우업 하는 것 같습니다. 접수된 이력서를 검토하고 부서 매니저분들한테 전달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채용 방향 관련한 미팅을 주관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하며 하루를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담당 업무를 하면은 보람찬 순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로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라고 하면 제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찾은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셔서 입사까지 성공하셨던 케이스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요새는 단순히 후보자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좀 적극적으로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후보자가 잘 다니고 계셔서 그 부분이 가장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인피니언을 알리고 채용 브랜딩 활동으로 얻은 결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뿌듯함을 느낀 것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좀 채용 박람회 등을 통해서 저희 인피니언을 알게 되시고 입사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사실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잘 근무하신 걸 보면 그게 채용 담당자로서 가장 좀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좀 더 많이 기여를 했다면 더욱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어려웠던 업무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업무는 어떤 업무였을까요? 어려웠다기보다 좀 가장 힘들었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 저희가 코트라 채용 박람회를 준비하던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힘들지만 가장 재밌고 보람찬 업무기도 했는데요. 코트라는 제가 채용 담당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담당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단순히 채용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후보자분들한테 인피니언 코리아와 인피니언 파워세미텍을 잘 알리고 좋은 인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분들과 좀 협업하면서 많은 회의를 하였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고민하기도 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부담감을 많이 느꼈지만 막상 채용 박람회 당일이 되니까 열심히 준비한 부스로 구직자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인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가 새롭게 준비했던 액티비티, 인재풀 등록에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피로가 싹 날아갈 만큼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업에서도 레퍼런스를 위해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채용 박람회 이후 많은 분들이 지원하여 주셔서 당시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뿌듯하고 재밌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채용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인데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좀 경험을 살려서 더욱 재밌게 구직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외국계 기업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고 인피니언이 첫 회사기 때문에 인피니언 경우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피니언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협업 기회랑 오너십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피니언은 본사가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독일, 뭐 싱가폴, 포르투갈, 뭐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동료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뭐 좀 다양한 업무 방식과 생각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상대적으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오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HR팀 지원 업무를 주로 하다가 본격적인 채용 담당자로 이제 업무를 맡게 된 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쪽 채용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채용 전략, 브랜딩 활동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도 담당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범위를 경력에 한정 지을 필요 없이 신입도 오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개인의 업무 역량 성장을 기대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단점을 꼽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지 않으면 소속감을 느끼기에는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인피니언의 경우에는 좀 영어 사용 빈도수가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적응을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국계 반도체 기업에 HR로 입사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저의 경우로 말씀드려 보자면 좀 소통 능력, 적극성, 그리고 영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R의 경우 직원분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와 소통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회사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좀 가장 중요시 됩니다. 그리고 적극성도 요구가 되는데요. 이것은 외국계여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계는 시키는 일을 단순히 수행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배우고 찾아서 하는 인재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HR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좀 시스템대로 단순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신입이라 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향을 이제 가감없이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외국 영어 능력을 뽑고 싶은데요. 외국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사내에서 이메일이나 미팅은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사와의 미팅도 당연히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능력도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얘기가 나왔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원하는 영어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위에서 좀 영어 능력을 말씀을 드려서 좀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뭐 영어를 정말 원어민급으로 잘해야 된다고 겁부터 먹으시는 후보자분들이 실제로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채용 담당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건 정말 100% 사실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꽤 많은 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막 발음이 유창하고 문법이 100% 맞아야 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표현하실 수 있는 적극성이 있으시고 사내에서 이메일 소통 및 미팅을 하실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이제껏 굉장히 많은 이력서를 스크리닝 하셨을 것 같은데 최고의 이력서와 최악의 이력서를 하나씩 꼽는다면 최고와 최악의 이력서를 많이 보긴 하는데 최고와 최악의 이력서를 꼽긴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도 말씀드려보자면 저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고의 이력서는 각 포지션이 요구하는 역량 및 경험을 명료하게 서술한 이력서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길게 쓰는 걸 기업에서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길고 꾸며진 이력서보다는 핵심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이력서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이력서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력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회사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력서는 좀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이력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을 틀리게 표기한다든지 맞춤법을 뭐 지나치게 많이 틀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또 흔치는 않지만 좀 여백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지나친 여백으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서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네, 지금 이력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외국계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많이 제출들을 하세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많은 곳에 제출을 하려다 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하는데 HR 담당자는 카피 앤 페이스트한 이력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나요? 일단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드려보자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하시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근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회사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시지 않는 이상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유 양식의 영문 레주메를 받고 있다 보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자신이 하시지 않은 일을 카피 앤 페이스트 그냥 뭐 구글에서 얻어오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혹시 서류를 통과하시더라도 추후에 면접에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력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면접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의 면접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나요? 면접이라고 하면은 사실 직무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인피니언에 대한 기본적 질문, 뭐 회사 정보에 대한 기본적 질문과 각 직무에 맞는 기술적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직무, 저희가 제일 많이 뽑는 엔지니어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해결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뭐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였는지 이런 것처럼 좀 상황과 그것을 해결해 나간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요. 저희는 막연하고 모호한 질문보다는 좀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사실 신입 정규직은 많이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입보다 인턴을 더 많이 뽑거나 계약직을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턴이나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많이 되나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인피니언의 경우에는 일단 전환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희가 오픈 포지션이 발생을 하면은 인턴이나 계약직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HR 인턴으로 입사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인피니언에서 전환 케이스들이 꽤 계시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